저희 어머니께서 80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무력감과 슬픔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금 건망증이 심해지신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치매의 초기 증상이었던 거죠. 진단을 받은 후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일을 하고 있어 24시간 돌봄이 어려웠죠.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정말 수십 군데를 둘러봤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 모시고 싶었으니까요. 한 곳, 한 곳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몇 주간의 고민과 탐색 끝에 가족들과 상의하여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죠.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었어요. 넓은 정원과 쾌적한 주거 환경, 다양한 프로그램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는 건 아닐까? 여기가 정말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어머니께 요양원 얘기를 꺼냈을 때 그분의 눈에 스친 서글픔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입소 당일 어머니의 짐을 챙기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 최선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평소 수다스러우셨던 분이 그렇게 조용히 계시니 더 마음이 아팠죠. 가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불안과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입소 절차를 밟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요양원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들으면서 여기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머니의 새 방에 짐을 풀어드리면서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여기 좋아요.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도 예쁘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떠나기 직전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가 제 소매를 잡으셨어요. 나 언제 집에 가니? 그 한마디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차마 손을 들어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겠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방을 보니 갑자기 집 안전체가 너무나 크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과연 잘한 결정일까? 어머니는 저기서 행복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걸까? 이런 질문들을 적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적응하시며 6개월간 평화롭게 지내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죠. 매일 전화를 드리면 집에 보내줘. 라는 말씀만 반복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매주 면회를 가서 어머니의 모습을 배웠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익숙해졌어요. 밝은 분위기의 로비, 친절한 직원들, 깔끔한 어머니의 방.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새 친구 사귀셨네요?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는 수줍은 듯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응, 우리 옆방에 사시는 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치매에 걸리셨지만 여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어요. 음악 교실, 미술 시간, 가벼운 체조 등이 있었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요양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예요. 전문 연주자들이 와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였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음악에 푹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죠. 비록 기억은 흐려지셨지만 음악을 느끼는 감성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음악회가 끝나고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음악회 어떠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정말 좋았어. 옛날 생각도 나고. 너희 아버지랑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음악회였는데. 순간 놀랐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하고 계셨다니. 치매가 기억을 앗아가더라도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은 남아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요양원에 클래식 음악 CD를 갖다 드리곤 했어요. 물론 모든 날이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누구세요? 저 알아요? 라고 물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기억 못하셔도 내일은 기억하실 거예요. 치매는 그런 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주말마다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어머니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어머니의 머리가 조금 자랐다거나, 손톱이 길어졌다거나 하는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쓰게 되었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점점 더 친숙해져 갔어요. 특히 김 간호사 선생님은 항상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알려주셨죠. 오늘은 식사를 잘 하셨어요. 어제는 좀 우울해하셔서 산책을 같이 다녀왔어요. 이런 말들이 저희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 방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처음 요양원에 모실 때의 불안과 죄책감은 어느새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어머니가 안전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좀 괜찮아 보이시지 않아? 동생이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처음보다는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그리고 곧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저와 동생은 평소처럼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을 찾았어요.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설렜죠. 어제 전화로 듣기로는 어머니가 요양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어머니 요즘 미술 수업에 꽤 열심히시래. 이따 그림 보면 칭찬 많이 해드려야겠어. 그래, 맞아. 어머니가 뭔가에 열중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 요양원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꽃향기도 은은하게 풍겼죠.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기 좋은 날씨구나 생각하며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처음에는 이 냄새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요양원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접수대에 간호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우연히 다른 입소자 가족분을 만났어요. 박할머니의 딸이었죠. 그분은 우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자제분들이시죠? 어머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우리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저희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서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박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와 친구가 되어주셔서요.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후 우리는 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기 전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분 좋은 순간도 잠시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방 안의 공기도 무거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동생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언니, 어머니 팔에 멍이 든 것 같아. 자세히 보니 정말 어머니의 팔에 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인 큰 멍이었죠.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허벅지와 등에도 멍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불확실함이 저를 더 괴롭게 했죠. 동생은 즉시 요양원 관계자를 불렀어요.
곧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머니 몸에 멍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말했어요. 노인분들은 피부가 약해서 쉽게 멍이 들 수 있어요. 아마 어디 부딪히신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조심성 있게 행동하시는 분이란 걸 알기에 이렇게 큰 멍이 여러 군데 생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께서 넘어지신 적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글쎄요. 특별히 보고된 건 없는데.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CCTV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어머니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CCTV 확인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양원 측에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하자 결국 동의했죠. 그렇게 우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저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2명의 요양보호사가 와서 어머니를 일으켰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서둘러 보였어요.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방으로 데려갔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넘어지신 것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모두 숨겼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양원 관계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즉시 조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CCTV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다른 노인분들의 낙상 사고도 있었고 그때마다 제대로 된 조치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맡긴 곳에서, 그것도 최고급이라는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동생은 분노에 차 있었어요. 이런 곳에 어머니를 모셔둔 우리가 잘못이야. 당장 나가야 해.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당장 나가는 게 해결책일까? 다른 곳은 과연 더 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희 가족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요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업무 태만이에요. 동생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 책임을 물어야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갑자기 옮기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 게다가 다른 곳도 이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 우리는 밤새 토론했어요.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아니면 이곳에 남게 할지, 만약 남는다면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요. 각자의 의견이 달랐지만 한 가지는 모두 동의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음 날 다시 요양원을 찾아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요양원 측의 해명을 듣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잠들기 전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젊고 건강하셨던 모습으로요. 어머니는 제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얘야.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눈을 뜨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단순히 면회가 아니라 어머니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싸우러 가는 거였죠. 차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리했어요. 낙상 사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사과, 앞으로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 구축, 요양보호사들의 재교육 실시, 정기적인 가족 면담 및 상황 공유. 요양원에 도착해서 우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원장실로 안내되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간호부장, 요양보호사 대표, 심지어 요양원 이사회 사람까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원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준비해온 요구 사항들을 하나씩 말씀드렸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간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대책을 제시했어요. 낙상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 요양보호사 재교육 계획,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 구축 등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입니다. 이사회 분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족 여러분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약속들이 지켜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말씀해 주신 대책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도 더 자주, 더 세심하게 어머니를 살피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요양원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어머니 방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잘한 걸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야. 어머니 방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딸들 왔구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 그건 바로 어머니의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요. 어머니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었어요. 요양원과의 관계,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어머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입소자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죠. 요양원 로비에서 우연을 가장해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레 물어보곤 했죠. 놀랍게도 여러 가족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박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의 골절 사고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약에 관해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럴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죠. 처음 모였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저희 어머니는 넘어지셨는데 요양원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약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다른 분의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요양원의 구조적인 문제였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던 거죠.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었어요. 누군가는 증거를 모으고 다른 이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또 다른 이는 더 많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우리의 노력은 점점 더 큰 결실을 맺어갔어요. 2주 만에 우리 모임은 30가족으로 늘어났고 각종 증거와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CCTV 영상, 의료 기록, 직원들의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요양원의 직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비리,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일부 직원들이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까지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분노와 실망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누군가의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를 모으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후 우리는 다시 요양원 측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30가족 대표로서 만남을 요청했어요. 처음에 요양원 측은 난색을 표했지만 우리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면담에 응하기로 했죠. 면담 당일 요양원 대회의실에 모였을 때의 긴장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우리 가족 대표 5명이, 다른 쪽에는 요양원 원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공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이곳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낙상 사고 은폐, 어르신들 관리 소홀, 부적절한 돌봄 등 우리가 발견한 모든 문제를 털어놓았죠. 요양원 측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요양원 측과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주장을 일축하려 했고
나중에는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저희를 협박했죠. 여러분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요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말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 우리 부모님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그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버린 거예요. 원장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CCTV 영상, 의료 기록, 심지어 직원들의 증언까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원장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강경한 태도를 취했죠. 그런 자료들은 맥락을 무시한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요양원은 항상 최선을 다해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 중 한 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겪은 고통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상황은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양측 모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감정적인 말들이 오갔죠. 우리는 부모님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위해 싸웠고, 요양원 측은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려 했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 그것뿐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로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해요. 제가 대답했죠.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고 공단, 시청,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해야겠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각자 할 일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죠.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노인분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 요양원과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더 나은 노인 돌봄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 이 여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노인분들의 존엄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요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그날 요양원 원장님이 직접 저희를 찾아왔죠. 원장님의 표정은 무거웠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서글펐어요. 요양원 측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했어요. 직원 교육 강화, CCTV 추가 설치, 사고보고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었죠. 저희는 이 계획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죠. 단순히 한 요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 돌봄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노인 돌봄 개선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매주 모여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토론하며 열정을 불태웠어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해요.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 가족분이 말씀하셨죠. 정기적인 요양원 평가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 전문가들이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하는 거죠. 다른 분의 의견이었어요. 이런 의견들을 모아 저희는 정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시설도 조금씩 개선되었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소통이 늘어났어요. 매주 가족 간담회가 열렸고 어르신들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머니를 계속 이곳에 모셔둬도 될지 고민이 되었죠. 긴 고민 끝에 저희는 어머니를 새로운 요양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고 선택했죠. 한 달 동안 근처의 모든 요양시설을 둘러봤어요. 시설의 상태, 직원들의 태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모든 면을 꼼꼼히 체크했죠. 마침내 적합한 곳을 찾았어요. 규모가 작지만 녹색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었죠. 처음 방문했을 때 입구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시설 관계자와 면담을 했을 때 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설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정원을 거닐며 꽃향기를 맡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여기 좋구나, 얘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입소 후 첫 몇 주는 적응 기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가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실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점차 새 환경에 적응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새 시설의 프로그램들이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음악 치료, 원예 활동, 가벼운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어머니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 주었죠. 특히 원예 활동을 하실 때의 어머니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오늘은 상추랑 쑥갓 심었어. 나중에 너 오면 우리가 기른 걸로 쌈 싸 먹자. 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가족 모두가 감동받았어요.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죠. 때로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요양원에서의 어머니 모습을 볼 때마다 이곳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새 환경에 잘 적응하셨고 저희도 마음 놓고 어머니를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동생이 말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치매의 증상은 있었지만 전보다 안정되신 것 같았어요. 가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 편안해 보이셨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좋은 곳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움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죠. 그리고 노인 돌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모든 노인분들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더 나은 노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미소를 볼 때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존엄성 있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어머니 곁을 지킬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던 것이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노인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관심과 지지 덕분에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 교육 강화였죠.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어요. 단순히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치매 환자 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졌죠. 이제는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케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CCTV 의무화도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입소자의 안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죠. 물론 CCTV 설치와 함께 엄격한 관리 지침도 마련되었어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도 구축되었어요. 정기적인 외부 감사, 불시 점검 등이 강화되었죠. 이를 통해 요양시설들의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도 안심이 돼요. 주변 지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가 있었죠. 때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변화라도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저희 모임의 한 회원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비록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희 가족은 물론 많은 분들이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순진했어요. 좋은 시설과 평판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돌봄은 시설의 외관이나 평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또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요양원에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더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저희의 다짐이 되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노인 돌봄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룩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돌봄에 임해야 해요. 이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이제 우리는 노인 돌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변화가 미래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 경험은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노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모든 노인분들을 위해.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요. 이제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새로운 요양시설에서 어머니의 일상은 안정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오후에는 미술교실에 참여하시곤 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뵙고 사랑을 전하고 있죠. 주말마다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틈틈이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요.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기도 해요. 어머니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의 방문을 항상 반가워하세요. 우리 딸들이 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사건은 분명 아픈 기억이에요. 어머니가 겪으신 고통, 저희가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요양시설의 환경이 개선되고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돼요. 이제 저는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입소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 스스로도 위안을 얻곤 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죠. 그리고 노인 돌봄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도 커졌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모든 노인분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일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정부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시설의 질적 향상, 그리고 가족들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노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목소리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노인분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노인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곳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글을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방문하세요. 인터넷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가능하다면 예고 없이 방문해 보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냄새를 확인하세요. 요양원의 냄새는 관리 상태를 잘 보여줘요. 지나치게 강한 소독약 냄새는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방문객인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잘 살펴보세요. 존중과 친절함이 느껴져야 해요. 네 번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활기차고 편안해 보이는지 아니면 무기력해 보이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식사의 질을 체크하세요.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에 방문해서 음식의 질과 식사 환경을 확인해 보세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는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돼요. 여섯 번째,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음악, 미술,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아요. 일곱 번째, 의료 지원 체계를 물어보세요.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정기적인 건강 체크 시스템 등을 꼼꼼히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 가족 참여 정도를 확인하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과의 연결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해요. 아홉 번째, 직원 대 어르신 비율. 이건 체크라기보다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대부분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2.5명, 이런 비율이에요. 근데 이건 총 비율인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5명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야간 근무자도 있고 하다 보니 요양보호사 1명당 더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돼요. 간혹 공생이라고 요양원인데 9인 미만 시설 있어요. 이곳은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3명 비율이에요. 열 번째,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비용 구조,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환불 정책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해요. 근데 아마 이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큰 요양원은 1인실이다 뭐다 해서 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양원마다 금액이 약간씩 다른 이유는 아마 대부분 밥값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글이 길어질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끼에 2,500원, 3,000원, 3,500원 등 요양원마다 다르겠죠. 직접 조리하는 요양원도 있고 다른 곳과 계약을 해서 배달식으로 음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배달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조리하자마자 배달해주기 때문에 맛은 업체 차이지 대부분 맛있어요. 어쨌든 한 끼에 500원 차이라고 하면 하루에 1,500원 차이 나요. 한 달이면 45,000원 차이가 나겠죠. 밥값이 비싸다고 더 좋은 재료로 더 맛있는 음식인 것인가? 이것도 아니죠. 직접 조리하든 다른 곳과 계약을 하든 구입하기 나름, 계약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겹살을 100g당 1,20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100g당 4,000원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밥값 등 요양원 입소비가 다른 곳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 원래 얼만데 특별히 싸게 해준다. 이런 요양원들은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11번째, CCTV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을 확인하세요. CCTV는 안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보호도 고려해야 해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데 이것도 나라에서 요양원들 가끔씩 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잘하고 있을 거예요. 12번째, 시설의 안전성을 체크하세요. 미끄럼 방지 처리, 손잡이 설치, 비상구 위치 등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13번째, 요양원의 투명성을 평가해 보세요. 질문에 대해 얼마나 열린 태도로 대답하는지,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지 등을 통해 요양원의 투명성을 판단해 보세요. 14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요양원을 크기나 시설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비율은 같아요. 간혹 요양보호사 몇 명 더 쓰는 요양원도 있기는 해요. 큰 요양원이니까 직원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 더 잘 모실 것 같네. 아니에요. 비율은 정해져 있고 1:1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요양원이 크고 시설이 고급지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원 원장이 돈이 많은 거죠. 대출을 많이 받았든 어쨌든. 요양원 원장이 돈이 많다고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환경이 더러운 곳은 안 되고 당연히 깨끗하고 깔끔해야 합니다. 클수록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클수록 더 체계적이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경우처럼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곳은 장단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1:1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특히 치매가 걸린 분들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안 보여서 몇십 분을 찾았는데도 없고, 나중에 봤더니 화장실에 계속 계셨던 경우도 있고 해요. 특히 야간이 문제죠. 어느 요양원이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어요. 어르신들도 대부분 주무시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모르게 혼자서 방에 있는 화장실을 간다는 건 조금 그래요. 신체 건강하신 분이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호자의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아요. 가까워야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집에서 30분 거리 100인 시설, 집에서 5분 거리 20인 시설. 고르라면 뭐 따질 것도 없이 5분 거리 택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에요. 요양원을 선택한 후에도 자주 방문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꾸준히 체크해야 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요양원을 선택하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요양원이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어머니와 모든 노인분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요.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